안녕하세요. 네, 어제들 힘들으셨나? 이제 겨우 특강 하나 하고 힘들어갖고 막 결석하고 그러시네. 자, 565쪽 지난주 했던 거 565쪽. 이제 절차를 지난주에 한번 순서는 쭉 해드렸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법에서도 사업을 하면은 항상 사업에 대한 절차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자,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이냐면 두 가지. 주택 건설 사업이 있고 대지 조성 사업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주택 건설 사업은 원칙적으로는 항상 30호나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는 자, 50호나 50세대 이상으로 하는 예외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시험에 나오면 보통 30 나오는데 50은 예외적이니까 그냥 숫자로나 물을 정도니까 이건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거고. 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항상 그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자, 사업 주체죠. 자,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자, 작성이 되면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고시, 자, 승인권자. 그 다음, 자, 이제 승인하면 무슨 권리 받았나요? 공사 착공 권리 받았죠. 그럼 착공 권리 받았는데 공사를 착공부터 하는 게 아니라 착공 신고. 자, 다른 법률하고 차이점.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라 신고부터 한다. 신고하고 나서 공사 착공. 착공해서 완료됐다. 자, 완료되면 사용 검사를 신청하고, 자, 사용 검사를 받고, 마지막이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사용한다. 순서는 여기까지 기억하시겠고, 자,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다시 날짜 한번 확인할게요. 자, 작성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사업주체가 승인권자한테 신청을 한다. 신청하면 자, 며칠 안에 60일 안에 통보해 준다. 요거 날짜 배웠고, 일단 사용검사 신청하면 여기까지는 15일 안에, 뭐 이런 거는 거의 시험에 낼 일은 없는데 그리고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러면 승인을 받아서 요 착공까지는 그 승인 받은 날로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문제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때에는 최초 공구냐, 그 다음에 최초 공구 외냐, 두 가지로 구분. 자, 최초일 때는 역시 승인 받은 날로부터 자,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하면 된다. 근데 최초가 아닐 때는 요 승인이 아니라 요 신고를 말하죠.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자, 2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보셨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승인 받고 착공을 5년 안에 하는데 최초가 아닌 경우는 여기서부터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5년짜리는 필요하면 자, 얼마?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안 하게 되면, 착공을 안 하면 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죠. 특히 이 법은 취소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지. 자, 그런데 요 2년짜리, 요 최초가 아닌 2년짜리는 뭐도 없고 연장도 없고 취소 사유도 되지 않는다. 이거 배우셨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배운 게 여기까지를 배우셨고, 자, 이제 오늘부터 배울 게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주체. 항상 사업주체는 사업하려면 무슨 권 확보한다? 소유권 확보한다 그랬죠. 그런데 예외로
소유권 확보를 안 해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예외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중에 우리 이제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돼. 원래는 승인을 받으려면 항상 무슨권 확보? 소유권을 확보. 근데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항상 우리 시험은 나오면 1번이 나와. 1번. 바로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 그럼 혹시 지구 단위 계획하면 뭐가 연상되나요? 빨리 해야 한다. 빨리 한다. 기억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면 계획적 개발. 계획적 개발하려면 몇 년 안에? 3년 안에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까지 기억나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그 말은 지금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대지에 대해서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해도 요게 이제 포인트야. 빨리 해야 될 사업은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만? 사용권. 그것도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신에 확보 못한 대지는 바로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면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해주겠다? 승인.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항상 빨리 사업이에요. 빨리 계획적으로 빨리 사업. 그러면 소유권이 아니라 무슨 권? 사용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80% 이상의 무슨 권만? 사용권이야. 이게 80% 이상의 사용권만 확보하라. 그리고 확보 못한 대지는 나중에 뭐 한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그럴 때는 자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해 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매도 청구는 이제 누구한테 하느냐? 요걸 배울 건데 우선 이제 두 번째 거 해놓고 자 역시 사업 주체가 소유권 확보는 못했다. 소유권 확보는 못했지만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1번하고는 달라. 1번은 요 지문이 붙은 거지. 뭐가? 지구 단위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고 이때는 모든 사업 주체들은 소유권 확보 못하면 사용권 확보. 여기서 사용권은 몇 퍼센트? 100%겠지. 여기는 80만 하면 되는데 이때는 100%다 확보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시행을 한다. 이럴 때는 굳이 소유권 확보 안 하고도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예요. 그런데 일단 1번은 주의하시고 필기 안 하셔도 돼. 책에 다 있어. 지금 설명 듣고 책에다 다 해줄게요. 책에다 해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책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요놈 해놓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자 뭐를 확보 안 해도 소유권 확보 안 해도 뭐 받을 수 있는 경우? 승인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구는 그럼 누구한테 하느냐?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대로 해. 원래는 보통 돈 주고받는 건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나오는데 요때만큼은 항상 매도 청구는 뭘로? 시가 이렇게 나와. 시가. 왜 이걸 배워야 되는 거냐면 나중에 건축법에 가도 건축을 하려면 소유권 확보하라. 요게 또 나와. 소유권 확보 나오면 이 내용이 똑같이 또 나와. 그리고 항상 매도 청구는 뭐로 하라? 시가로 하라. 똑같은 게 나와. 그래서 이 법을 하나 해놓으면 건축법은 자동으로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항상 모든 매도 청구를 뭐로 한다? 시가로 해. 그 다음에 항상 하기 전에 소유자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절차는 밟아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요때까지 했는데도 안 해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원에다 소장 제기하면 돼. 그럼 바로 매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매도 청구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하냐면 자 95% 이상 사용권이 확보된 경우가 있다. 원래는 얼마 이상 확보? 80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다 보니까 얼마를 95 이상이 확보된 경우도 있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가 95% 미만으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 경우는
누구한테 이걸 매도 청구하는가? 자, 확보 못한 모든, 자, 여기 답이야.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95 이상일 때는 누구한테 청구해?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어. 자, 미만일 때는 확보 못한 사람 중에서 어떤 요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요건을 제외해야 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매도 청구 누구한테 하느냐 물으면 95 이상 확보된 경우 그때는 누구 찾으면 돼? 요 사람을 찾으면 모든을. 미만일 때는 뭐뭐를 제외한 요거 나와. 제외한. 요게 길어 지문이. 그래서 일부러 안 써드린 거야. 자, 한번 읽을 테니까 들어는 보셔야 돼.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해서 계속 보유한 사람. 그 사람을 제외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요건 써주고 끝에 뭐 나와?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이러면 되는 거야. 답 찾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매도 청구해서 누구한테 하느냐 물으면 95 이상은 누구? 모든. 자, 95 미만하면 뭐뭐 제외한 이렇게.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 100명이라는 소유자겠죠. 100명의 소유자가. 그럼 100명의 소유자에게 원래는 몇 퍼센트? 80 이상이야. 그런데 자 96명이 사용권이 확보됐어. 96명이. 그러면 이제 95% 이상이겠죠. 그럼 남는 사람 몇 명? 4명. 이 4명 모두에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한다. 이런 개념이야. 근데 90명이 확보됐어. 90명이. 그럼 90명이가 몇 명 남았어요? 10명. 그 중에서 10명이 4명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 6명이 남아있어. 그럼 누구한테? 6명한테만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한다. 요 지문이야. 그러니까 항상 요건이 갖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하고? 제외하고. 그럼 제외하고니까 4명 빼 몇 명? 6명한테 매도 청구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요 개념만 잡으려면 시험장 가서는 요것만 찾아내면 돼. 요것만. 간단해. 95 이상 하면 어떤 사람? 모든. 95 미만 하면 어떤 사람하고 끝에가 제외 이렇게 나와.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요 매도 청구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유권 확보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요것만 하나 신경을 쓰시면 되고 이런 거는 뭐 시험에 낼 일은 거의 없을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승인권자. 요 승인권자가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요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요걸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져 이게. 승인권자 원칙 하면 지자체장이에요. 지자체장. 예외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 승인권자는 지자체장 아니면 국토부 장관. 그럼 혹시 지자체장이 누구누구를 지자체장이라고 그래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이 지자체장이거든. 근데 이 지자체장은 그 대지 면적 10만을 기준에 10만 제곱미터.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상일 때는 원래 여러분들 법조문대로 하면 이렇게 나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알고 문제 풀면 풀어지지가 않아. 시도지사는 몇 명? 5명을 쓸 줄 알아야 돼. 5명. 시도지사 그러면 우리 배운 대로 5명을 써야 여기 문제가 해결이 돼. 그냥 시도지사로 하면 문제 안 풀어져 이게. 자, 시도지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걸 쓸 줄 알면, 요걸 알면 답이 보이고, 요렇게 쓸 줄 모르면 시도지사는 문제 풀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도지사 그러면 5명이다 이 말을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자 대도시 시장도 승인한다. 이렇게 풀어놓고 하면 이제 쉬워져. 자 그럼 미만일 때 자 요게 승인권자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만 다른 거예요? 요것만 달라. 요것만. 나머지는 이상이나 미만 똑같은 사람이야.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10만 이상이나 미만이나 승인권자가
동일한 사람이야. 그럼 어디서만 다르다는 이야기야? 시하고 군만 다르다는 이야기야. 시군은 이상일 때 누가? 도지사. 미만이면 시장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함안군 해봐. 함안군 10만 이상 도지사. 10만 미만 함안군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진주시 해봐. 진주. 자, 10만 이상 경남도지사. 미만 진주시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대도시는 창원시나 김해시는 본인 스스로가 신원경호자지. 자, 대도시나 시장군수나 여기 시장에는 다 대도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창원시나 김해시는 이상이나 미만일 때 똑같은 개념이야. 그럼 이제 서울로 한번 해봐. 서울특별시 15만 누구? 서울특별시장 5만 특별시장 같은 거잖아. 그럼 부산광역시 해봐. 부산광역시 15만 부산광역시장 5만 부산광역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 보면 승인권자를 요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시험 문제가 어디서만 구분한다? 시군에서만 구분한다. 이 말만 하면 돼. 시군에서만. 그러면 시군이 아닌 쪽은 전부 승인권자가 어떻게 돼? 이상이든 미만 나오든 동일한 사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요 시도지사를 풀었으면 쉬워. 근데 이거 풀었을 수 없으면 여러분들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 여러 지어놓고 시도, 대도, 승인 미만에다 이렇게 쭉 써놓잖아. 못 찾아 답. 시험장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시도지사는 몇 사람? 5사람 풀 수 있으면 돼. 그리고 정 안 되면 시군만 다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 시군만. 시군에서는 이상하면 누구? 도지사. 미만하면 시장군수야. 그러면 시군이 아닌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이런 거는 전부 다 누구? 이상이든 미만이든 동일한 사람 이러면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시도지사를 안 사람은 편해. 문제 푸는 게. 그래서 지금부터 외울 때 시도지사는 몇 사람? 5명 찾고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공법 첫날 시작할 때 배운 시도지사야. 요런 게 우리 과정에 이렇게 나와. 시도지사를 시험에 직접 묻지는 않는데 요런 식으로 풀었을 수 있느냐 이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야 반드시 구분하고. 자, 앞으로 이제 지자체장이 승인할 때 나오면 누구만 구분한다? 시군만 구분한다. 요 말만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은 어느 때 승인권자냐?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할 때는 항상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창원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자, 창원시에요. 창원시 15만. 그러면 15만 누가 승인해? 창원시장. 맞잖아. 창원시장. 대도시라니까. 대도시는 다 무조건 이상 미만 따지지 않아. 그냥 어디만 따져? 일반시, 일반 군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창원시 15만이면 당연히 창원시장이야. 그런데 창원시인데 요거를 토지공사가 하려고 이렇게 놨어. 그럼 어떻게 돼? 그때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원시는 원래는 누가 승인권자인데 창원시장이 승인권자인데 거기를 누가 사업해? 국가가 사업하거나 토지공사가 사업한다. 그러면 승인권자가 누구로? 국토부 장관으로 바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게 맨날 요거 낸 거야. 어디에다 해놓고 토지공사가 써놓은 거야. 그럼 토지공사가 써놓으면 무조건 누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대도시가 혹시라도 시험에 나왔을 때 시행자 이름이 누구 나와 있어? 국가나 토지공사로 나오면 무조건 승인권자가 바뀌는 거야. 누구로? 국토부 장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두 번째가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택지 개발 사업이나 택지 개발 사업 또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도시 개발 사업 330만 이상으로 택지 개발, 도시 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 그런데 요 사업을 하는데 국장이 지정 고시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와. 그러면 이때도 누가?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창원시, 이제 울산으로 해. 자, 울산광역시로. 울산광역시에 여기에 330만 이상이야. 그러면 승인권자 누구? 광역시장이지.
광역시장이 맞아. 그러고 자 여기에다 지금 도시개발 사업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면 당연히 지금 누가 울산광역시장이야. 그런데 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누가 지정했냐면 국장이 지정했다 이렇게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누가?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가 330만 도시개발 택지개발 사업 그러면 울산광역시 그럼 누가? 광역시장이야. 근데 거기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숫자가 330만 나왔다고 무조건 국장 이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330만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누구? 그 해당 광역시장, 특별시장, 창원시면 창원시장 이렇게 되는데 거기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요 말이 뜨는 거야. 그때는 바로 누가?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 긴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겠다. 요 지문이 또 나오는데 끝에도 반드시 말이 나와.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어느 지역이라고 무조건 불구하고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승인권자가 여러분 시험에서 계속 나와. 지금 승인권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자체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어디만 구분하면 되고 시군을 구분하면 돼. 시군을. 다른 지역은 그냥 이상이든 미만이든 똑같은데 시나 군에서는 이상일 때는 도지사, 미만일 때는 시장구수 요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국장이 할 때는 특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 들어가. 국가하면 이게 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누가? 토지공사가 시행한다 이면은 국장이야. 그다음에 330만 이상 하면 국장 아니고 330만 이렇게 나오면은 해당 지역에 따라 달라져야 돼. 근데 거기를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했다. 또 수도권 광역시에서 거기를 누가 지정했다? 국장이 지정했다. 이 말이 들어갈 때는 누가?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자 우리 시험은 지금 여기가 출제되는 이유가 많은 이유가 요거 하나만 갖고도 두세 문제를 문제 해결하셔야 돼.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래서 특히 자 대지 사용권은 요거 신경 써서 매도 청구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승인권자 용어들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승인권자가 승인해서 이제 착공까지 이런 건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 사용검사 신청을 한번 해보죠. 사용검사 신청은 사업주체가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지난주에 예외가 누구하고 누가 있다? 시공 보증자가 있고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있다. 요걸 적어드리지. 그러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원래는 당연히 사업주체가 공사가 완료되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뭐 되면 파산 등 요런 사유가 생기면 누가? 시공보증자가. 요게 이제 언제 여기 만들었냐면 우리 IMF 왔을 때 시공사들이 전부 도산이 된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때는 법조문이 이게 없었어. 없으니까 우리 사용검사 신청을 할 주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 공사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은 거지. 그래서 그 뒤로 만들어진 게 사업주체가 혹시 파산 등의 사유가 생기면 누가? 시공보증자가 신청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다시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는 파산이 됐다.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누가? 입주 예정자, 입주자 아니지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예정자 누가? 대표회의가 대신 사용검사를 신청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문제 나올 때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 파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요 지문이 나오고 그 다음 사용검사를 누가 해주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 이렇게 지난주에 써드렸죠. 지금 누구 말하냐면 원칙적인 승인권자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요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건 그대로 누구?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주의할 게 지자체장이 승인했다고 지자체장이 검사한다 이러면 틀려. 반드시 지자체장이 했어도 검사만큼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야지. 승인권자가 검사한다 이러면 틀려. 승인권자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창원시장이 승인했어. 그럼 검사도 누가 해?
창원시장이 하는 게 맞아. 그 다음 도지사가 승인했어. 그럼 도지사가 검사한다.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러니까 도지사가 승인했어도 그게 시였으면 누가? 시장. 군이었으면 누가? 군수. 다시 특별광역시장이 승인했어. 검사 누가? 구청장.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인권자가 검사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시험장 와서 간단하게 틀리는 지문이 그거야. 사용검사는 승인권자가 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름을 반드시 해야 돼. 원칙적으로 승인권자는 지자체장인데 이 사람이 승인권을 갖고 있다 그 내용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자, 항상 이 사람이 검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자, 특히 누구일 때 특광 그럼 누가? 구청장 이렇게 나와야 돼. 구청장. 그 다음에 도지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이나 군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런 내용이 달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할 거 승인권자가 검사한다. 이것만 주의하면 돼. 승인권자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권자는 누구로 돼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누가 승인했을 때는 국장이 승인했을 때는 검사도 누구한테? 국장에게 받는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이제 공사가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받는데 완료되기 전에 미리 받는 게 뭐냐? 그게 임시 사용 승인이야. 그러니까 용어가 완료가 됐을 때는 사용 검사 이렇게 해놨어. 근데 미리 받는 건 뭐라고 해놨나요? 사용 승인이야. 이건 어디서 쓰는 건데? 건축법에서 쓰는 용어잖아. 건축법. 원래 주택법은 사용 검사고, 자 우리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잖아. 근데 임시는 바로 건축법을 준용하는 거야. 왜냐? 이 주택법에 없는 거를 자 임시는 건축법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니까 검사, 공사가 끝나고 받는 건 사용 검사인데 미리 받는 건 이름이 뭐다? 임시 사용 승인이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우리 시험에서 어떻게 내느냐? 자, 이 법은 사업이 두 개니까 자, 그 사업부터 해야 돼. 첫째, 주택 건설 사업이다. 그럼 주택 건설 사업은 건축물 동별로 완료됐을 때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자, 뭐별로? 동별이야, 동별. 그러니까 요 단지 안에 요게 단지인데 10개 동이 있었다. 10개 동 중에서 일단 무슨 동? 1개 동. 요 1개 동만 완료가 돼도 뭐 받는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대지 조성 사업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구획별로라고 그래. 구획별로 완료되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때 주택 건설은 뭐별? 동별. 자, 대지 조선 구획별이야. 그런데 요 주택 건설에서 요 부분에다 단 그게 공동주택인 경우 요게 나와. 공동주택일 때 그때는 세대별로 이렇게. 원래 건축물은 뭐별인데? 동별인데 무슨 주택으로 나올 때? 공동주택은 뭐별로도 세대.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요거 하나만 지어도 뭐 할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요 지문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잘 찾아야 돼. 건축물로 나왔다. 그럼 뭐? 동별. 근데 뭐로 나왔다? 공동주택. 그럼 뭐? 세대별.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지금 이제 설명한 걸 지금 체크할 거니까 이제 책을 한번 보세요. 자, 565쪽에 보면 자, 승인 문제가 나와. 그래서 승인 대상 원칙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 이상 써져 있나요? 그래서 1번의 박스에 보니까 뭐 단도 30호 이상, 다만 오른쪽 끝에 50호 이상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주택은 몇 세대? 30세대 이상, 다만 50세대 이상도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러고 다시 윗줄에 가면 그렇게 시행하려는 자나 또는 1만 이상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독은 항상 얼마? 30호나 50호. 자, 공동주택은 30세대, 50세대. 자, 대지는 1만 제 이상. 자, 다음 장 넘겨보시고. 그 예외는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은 자, 끝 문장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가 30호, 30세대, 1만 이상 그럼 뭐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근데 승인에서 제외된다 그랬어. 얼마 이상인데도 30, 그 다음에 1만 이상인데도 승인 대상에 제외한다 그 말이야. 그럼 제외한다 뒤에다. 그럼 아무것도 안 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 건축 허가로 대신하는 거야. 건축 허가로.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그 말은 항상 뭐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로? 건축법 허가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뭔가 보세요. 자, 먼저 1번.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로 1번 준주거나 상업지역, 그때 유통상업은 제외하고 300세대 미만의 주택,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그랬어. 그러면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그럼 이게 뭐냐? 거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그게 주상 복합. 다른 말로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그 오피스텔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준을 잡아야 돼. 자,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은 얼마를 기준하고 있나요? 30이죠. 30호나 30세대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오피스텔일 때는 300세대 이상이 무슨 대상이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주택은 항상 얼마? 30호 30세대야. 근데 오피스텔부터는 얼마? 300 이상일 때야. 그거는 300 뭐로 돼 있어? 미만이잖아. 미만일 때는 승인이 아니라 뭐로? 허가로 대신한다. 이렇게 돼. 그러면 그 주택도 그럼 30호 미만이면 어떻게 돼? 건축허가잖아. 건축허가. 그러니까 이 법의 구분은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이 차이야. 주택으로 나올 때는 항상 얼마? 30호 30대 이상이야. 근데 오피스텔은 승인을 받으려면 얼마? 300 이상이어야 돼. 300 이상. 그럼 요 미만일 때는 항상 무슨 법? 건축법을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된다는 말은 항상 뭐하고 뭐를 동시에 만들어야 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지문이야. 그러면 건축법 허가로 하면 이거 만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 차이야.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얼마 미만이면 300 미만일 때는 뭐 만들 필요 없다? 부대 복리시설 만들 필요 없다 그 말이 무슨 법? 건축법 허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요걸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은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로 요 이상이면 승인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시설? 부대 복리시설을 만든다 그 말이고 요거 미만하면 건축법 허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가 필요 없어? 부대 복리시설을 만들 의무가 없어진다 요 뜻이 돼. 그러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아예 규모가 크면 얼마? 300세대 이상이 넘어가. 그때는 부대 복리시설 다 만들어져. 근데 300 미만일 때는 굳이 만들 필요 없도록 무슨 법으로? 건축법으로 제한한다. 이런 식이 돼. 그래서 일단 그 지문만 일단 이해하세요. 그리고 지역 기억하고 항상 지역이 어디 나와? 오피스텔 나오면 준주거 상업이 기본이야. 근데 여기 상업에서 뭐는 제외? 유통은 제외된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양괄호 2번 승인권자로 내려오세요. 승인권자.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박스 1번 주택이나 대지 조성 사업으로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10만 이상. 그러면 10만 이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누구?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5명 안 써줘. 그냥 시도지사 이렇게 나와. 10만 이상은 시도지사 그리고 넷째 줄에 대도시시장 찾았나요? 그러니까 10만 이상은 시도지사나 누가? 대도시장이 승인한다. 근데 시도지사는 몇 명이다? 5명이다. 기억하고 문제 푸시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그러면 10만 미만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도시장, 시장군수.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걸 누가? 시장군수가 요것만 달라지는 거지.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할 때는 국토부 장관. 첫째, 국가나 토지공사가 시행한다. 그 다음에 330만 이상 택지개발, 그 다음 줄에 도시개발사업, 330만 이상 무슨 사업?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옆에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요 지문이 들어가야 돼. 만약에 그 지문이 안 들어가면 승인권자가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서 역시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할 때 그 다음 줄에 누가 지정? 국장이 지정 고시했다. 이 말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하나가 더 있어. 국가나 지자체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럼 우리 사람을 뭐라고 불렀나요? 공공사업주체죠. 공공사업주체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 끝에 문장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요건 시험으로 출제하기는 어려워. 너무 지문이 길어서. 이름이 너무 기니까 시험 출제는 된 적이 없어.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양보라서 한번 공구별 분할 시행. 공구 배우셨지?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가 몇 이상으로? 둘 이상으로 나눠지는 걸 공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전체 세대수는 몇 세대? 600. 공구 그러면 전체 세대수는 얼마? 600. 공구별은 300.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돼. 공구별 분할 나올 때는 주택단지로 물었느냐 공구로 물었느냐 구분해야 돼. 주택단지는 600. 공구로는 300이야. 그래서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자 다음 장 넘기시고. 승인 절차. 자 승인 여부 통보.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 신청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승인 여부 통보하라. 그 다음에 고시송부.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했다. 그러면 승인했으면 뭐한다? 고시. 그까지만 읽으시면 돼. 승인했으면 고시한다. 그 다음에 이제 통보. 국장이 승인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2번 번호. 맨 하단에 2번. 사업계획 이행과 취소 등. 자, 착공기간 원칙.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며 다음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 자, 1번 승인받았으면 승인받은 날로 몇 년? 5년 이내. 자, 2번 공구별 분할 시행했다. 그럼 공구별 분할 시행할 때는 1번 최초면 뭐? 승인받고 5년. 2번 최초로 외의 공고 나와. 최초 외의 공고. 그러면 최초 무슨 날?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그 다음에 2번 예외.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다음 줄.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 내에서 동그라미 1번에 자, 1 또는 자, 2번에 동그라미 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뭘까요 이게? 그 위에 걸 말하지. 위에 거. 자, 승인받은 거 5년짜리 또 최초 거 5년짜리 이해됐나요? 그 5년짜리들은 얼마? 1년 연장. 참 이렇게 이러니까 책에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번호를 잘못 써놓으니까 이제 어딘지를 안 본다라. 그럼 우리는 이제 일단 배운 대로 하니까 승인받은 5년짜리들. 5년짜리는 뭐 한다?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혼자 공부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 공부를. 이해됐나요? 승인받은 거 몇 년짜리? 5년짜리는 1년 연장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최초가 아닌 거 2년짜리는 연장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 말이잖아. 그 다음 착공신고 쭉 내려오세요.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뭐부터 한다? 신고. 그러니까 승인받았다고 바로 착공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다? 신고부터 한다.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야.
나머지 사업은 그냥 착공 권리 받으면 뭐해서 바로 착공한다 돼 있잖아. 근데 요 법하고 건축법만큼은 착공하기 전에 뭐부터 신고부터 해야 된다. 요게 건축법 주택법은 요게 있는 거야. 신고가. 그다음 맨 밑에 와서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승인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괄호 속에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뭐 제외 이런 말 써져 있어. 할 수도 있다. 이게 뭘까요? 자, 참 어렵게 써놨다. 그냥 넘겨요. 다음 장에. 넘기면 사업주체가 양과 1에 동그라미 1번에 또 2에 동그라미 2는 제외하고 위반하여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 자, 쉬운 말로 몇 년 안에 5년 안에 착공한 거 그거는 취소할 수 있고 2년짜리는 취소 안 한다 그 말이야. 이러니 이거 알 수가 있냐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5년짜리는 1년 연장도 되고 사업 안 해도 취소할 수도 있지만 2년짜리는 어떻게 한다? 취소도 못하고 연장도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와. 지저분하게. 요 책을 못 써서 그런 거지. 책 쓴 사람은 제대로 쓰면 이렇게 안 써.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찾을 줄 알면 돼. 자, 5년짜리 나오면 뭐하고 연장도 되고 기간 안에 안 하면 취소할 수도 있고 2년짜리는 연장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이렇게 안 나오니까. 근데 책으로는 도저히 공부를 못하지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50페이지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면 오른쪽 페이지에 이것도 순서도 안 맞아. 요약집엔 순서 다 맞아. 이 순서 그대로 나와. 여러분 책은 그냥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 자, 573의 4번 대지 소유권 확보 및 매도 청구 나오나요? 자, 소유권 확보 등 대지 소유권 확보.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대지의 무슨권을 확보,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뭐야?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할 수 있다. 그 내용이겠죠. 그래서 박스 1번 첫 줄에 중간쯤에 첫 줄 중간에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찾았나요? 그 다음 줄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은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찾았죠? 권원 두 줄 내려가세요. 두 줄 건너뛰어. 권원을 확보하고 찾았나요? 한 줄 또 건너뛰어.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여기까지. 그 말 이해됐나요? 자, 정리하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은 자,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 얼마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럼 나머지 확보 못한 건 무슨 청구?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말이야. 그다음에 2번은 사업주체가 소유권 확보 못했으나 사용권 확보했다. 3번 국가 지자체 공사가 사업한다. 이런 경우는 소유권 확보 안 해도 승인한데 무조건 1번 기억해야 돼. 1번.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매도 청구. 매도 청구는 셋째 줄에 그 소유자에게 대지를 어떻게 팔아라고 한다? 시가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그 다음 줄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 요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몇 개씩 나왔어. 그때 1번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어. 95% 이상. 그러면 누구한테?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한다. 그거 찾으면 돼. 모든 자만. 그 다음에 그 외의 개구니가 95 미만이겠죠. 95 미만을 한번 읽어드릴게.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이제 밑줄은 긋지 말고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하고 한 줄 건너뛰세요. 한 줄 건너뛰면 끝부분 제외한 나오잖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왜 그 말이 나왔는가? 이걸부터 해야지. 요 놈이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 먼저 지정하는 게 무슨 구역이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그러니까 요 놈 때문에 80 이상 확보했다. 그 말은 이미 무슨 구역 지정돼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지정돼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지정해서 자 지정하기 이전에 몇 년? 10년 전에 소유권 취득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 이유가 원소유자야. 투기꾼이 아니란 얘기야. 10년 전부터 내가 계속 취득해서 갖고 있었다. 그 말은 투기로 들어간 게 아니니까 매도 청구 못한다. 그 말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해 안 되면 하여튼 그쪽 나오면은 95 이상 하면 어떤 사람? 모든 95 미만 하면 지문 쭉 나온 다음에 끝에 뭐 제외한 이 말 나오면 돼. 제외한 소유자. 그러면 돼. 답 찾는 거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매도 청구 들어간다.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 받을 때, 자, 우리가 뭐를 했던 적이 있어? 결의를 한 적이 있었지, 결의.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결의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때 첫 줄 끝에 결의에 뭐 하지 않으면 찬성하지 않은 사람.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뭐 들어갈 수 있다? 매도 청구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준용 규정. 매도 청구는 모두 집합건물법을 준용해. 집합건물법. 그럼 앞으로 이 매도 청구가 건축법에 가도 나올 거고 도시정비법에 가도 매도 청구가 또 나와. 그럴 때 법률 준용 그럼 뭐 집합건물법 이러면 돼. 그럼 토지 수용은 무슨 법? 토지보상금 준용 이러듯이 똑같아. 자, 수용하면 무조건 토지보상법 준용. 매도 청구하면 무슨 법? 집합건물법 준용.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시험 문제. 그 다음에 588로 넘어가요. 아니 500 내가 몇 페이지라고 그랬죠? 588이야. 88. 이렇게 여러분 책이 엉망이요. 그 뒤에 바로 나와야 될 내용이 이렇게 엄청 뒤에 따로 떨어져 있어. 588 맨 아래 사용검사 나왔나요? 그러니까 요 과정이 이제 끝난 거야. 신고하고 착공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사용검사 부분 나와야지. 그래서 사용검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1번 사용검사.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완료. 자, 완료만 찾으시면 돼. 자, 사업을 뭐 했다? 완료했다. 그러면 그 다음 줄 끝에 시장, 군수, 구청장. 찾았나요? 시장, 군수, 구청장 한줄 건너뛰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누구한테 받아?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그 안 읽었던 한 줄 다시 보세요. 시장, 군수, 구청장 바로 그 뒤에 부분 괄호. 국가나 토지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누구? 국토부 장관. 그럼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승인 받은 거는 국장한테 승인 받은 것은 국장한테 검사 받아라 이러면 되는 거야. 구분했겠죠? 그거지. 다음 오른쪽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1번은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만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사업주체가 파산하고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줄 누가?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 뭐 됐어? 파산. 그러면 시공을 할 수 없으면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사용검사의 기간 동그라미 2번 신청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그 다음 장 넘겨서 또 책이 좀 순서를 바꿔놔서 동그라미 2번 임시사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하고 그 박스가 이제 2번 밑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위에가 올라가 있네. 어찌됐든 뭐 나왔으니까. 자, 주택건설합은 뭐별로? 건축물 동별로 완료됐을 때. 대지조성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동그라미 3번 그때 임시사용 신청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주택이냐? 셋째 줄 공동주택인 경우는 뭐별로? 세대별로 됐죠? 다시 581로
짜증나죠?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라도 알려주는 밖에. 자, 그럼 581로 왔으면 요 과정 다 끝났어. 요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쉬었다가. 그래서 정신없죠, 지금. 요거 하는 것도 정신에 책이라도 제대로 순서별로 됐으면 하는데 왜 왔다 갔다 좀 찾으셔야 돼. 일단 책 설명했으니까 쉬었다가 이제 581쪽에 주택의 건설 기준 문제 들어갈게요.